매일 경제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오늘도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어떻게 저희가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전략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 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장 초반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네. 해주긴 했어요. 일단은 뭐 안정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루 이제 좀 더 이상 올라가는 걸 멈췄기 때문에 네.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네. 일단 그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던 건데 일단 지금의 이제 어제 달러가 좀 빠진 걸 좀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사실 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럽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 네. 이 부분이 이제 30일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양적 완화가 좀 구체적인 게 좀 나올 걸 기대했던 건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는 결국 또 엔화 대비 달러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엔화 대비 또는 유로화 대비 달러가 올라가면서 올라갔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해결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 달러가 1,400원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유럽의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가 사실 뭐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지금 프랑스의 여론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 영국과 같이 어떤 블랙시트처럼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안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1,400원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빠져있던 종목들은 제가 볼 때 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달러는 안정될 것이다라는 어떤 좀 그 가정을 좀 세워두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요. PCE 지표도 발표가 되고 프랑스의 조기 총선까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달러는 안정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시장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두 번째 성공 전략 열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저점이냐 고점이냐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이어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지금 판단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요. 예. 다만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죠.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늘 밤에 한 번 더 빠진다면은 제가 볼 때 뭐 너무 좋은 매수기가 되지 않을까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엔비디아가 저점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저점 라인을 만들어 올라갔을 때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지금 빠진 이유가 어차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그 젠슨왕이 네. 지분을 좀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왕인 젠슨왕이 지분을 팔았다. 이건 뭐 젠슨왕까지 파는데 고점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젠슨왕이 지금 7억 주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7억 주 중에 80만 주 팔 겁니다. 그러니까 1억만 달러를 매도한 건데 전체 보유주는 1%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7억 주 갖고 있던 것 중에 80만 주니까는 젠슨왕이 갖고 있는 것 중에 0. 몇 프로 판 거예요. 네, 일부를 판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판 걸 기억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뭐 그 어떤 젠슨왕 보유 지분 비해서 그 적은 양이기 때문에. 네. 다만 많이 올라왔고 또 어떤 뭐 새로운 투자가 또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매도가 된 거로 보여지는 거고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투자은행들이 어떤 목표가 상향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으로 계속 이끌고 있잖아요. 결국 이 AI로 인한 어떤 그 이벤트적인 모멘텀 또 AI로 인한 어떤 그 산업 성장성 이거는 사실 그 주가로도 이번 연도 내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엔비디아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가 보통 이제 8월 말쯤에 있을 텐데 네. 이 블랙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제 7월 달 같은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좀 실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쉰다 하더라도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8월 달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왕 중의 왕이 또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도면 저점을 준비하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저점으로 인식을 하면서
사실 엔비디아를 지금부터 좀 분할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요? 네.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엔비디아 관련된 K반도체를 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종목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관련된 K 반도체주까지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담아놨던 종목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종목 재룡산업을 저희가 6월 21일 날 매수했는데요. 벌써 14% 수익이 나고 있는데 고공행진 최근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더 네. 갈까요? 일단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또 급등했는데 네. 일단 높다 보니까는 계속 이제 매물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꼬리가 나오는 중인데 이 전력 쪽은 제가 이 테마를 본다면 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그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지금 깔아야 되는 건데 그 수요는 많은데 좀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AI 수요 때문에 더 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선 쪽은 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은 시가총액 본다면 아직까지 좀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룡산업을 좀 더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룡산업 계속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이 자동차, 전기차 부품 관련주 화진은요. 6월 24일 날 매수 이후 벌써 10% 수익 나고 오늘도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있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파리 올림픽 UAM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가장 강력히 말씀을 드렸던 게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형주에서 현대차를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이 현대차와 가장 관련이 깊은 또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게 화신이다. 그렇죠. 일단 인도 IPO 법인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현대차가 인도에 이제 그 IPO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인도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커지는 건데 같이 인도에 진출한 이 중소 부품주 중에서 인도 매출 비중이 또 가장 많은 기업이 화신이고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이제 공장에 돌아갈 텐데 조지아 공장에 또 들어가서 또 가장 많은 매출이 나는 곳이 또 바로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대차가 전기차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네. 빠르게 또 전기차 부품을 공급해주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화진이기 때문에 제가 딱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바로 또 급등하고 있는 거죠. 이 자동차 쪽이요.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의 흐름이 지금 자동차 쪽으로 넘어오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화신도 있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또 올라갈 게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젠 무료 방송 없었는데 오늘 또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있을 4시 무료 방송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리뷰까지 함께 이어가 봤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보시죠. 네. 네, 엔비디아가 저점이라면 K 반도체를 매수할 때이겠죠. 네. 오늘 STI 가지고 와주셨는데 HBM 관련된 장비주를 먼저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많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다 네. 급등 나왔는데 아직까지 유독 안 올라간 게 STI다. 그쵸. 근데 STI가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보시면은 사실 좋다고 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계속 신저가를 찍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은 좋다고 하지만은 실적이 안 나오고 수주가 안 나오는 그런 기업들. 다만 이제 수주가 나온 기업들, 특히 한미반도체라든가 PSK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수주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는 건데 바로 그 STI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3분기 내년 실적가 더 좋을 거다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는 건데 원래 리플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네. 이제 플럭스 리플로라고 해서 리플로 장비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HBM은 칩을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위로. 네.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TSB 공정 같은 경우는 이 칩을 붙여서 이제 어떤 그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거고 이 칩을 붙이는 거를 리플로라고 하는 건데 그 칩을 붙이는 장비를 STI가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ST가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그 인프라처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그 수주에 대한 또 그 수익이 2분기부터 급증할 거로 보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부터는 이번 연도 2분기부터 증가할 것 같고요. 3분기엔 더 늘어날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은 현재 실적도 중요합니다만은 앞으로 실적이 어떨 것인가 더 중요한데 3분기 실적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연도 영업이익을 이제 계산해봤더니 한 580억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연도 영업이익 봤을 때 영업이익이 580억인데 지금 시총이 5천억 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퍼십밖에 안 되는 거고 이 25년도 실적을 추정을 해봤더니 25년 같은 경우는 지금 923억 나오는데 그러면 퍼십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더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번 연도 실적과
내년도 실적을 추정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STI 같은 경우는 정말 싼 종목이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게 왜 그런 실적을 추정해 볼 수가 있냐면은 지금 HBM 싸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원래는 HBM 그 3등 그냥 뭐 만년 3등이었던 건데 2등 1등 하기 위해서 더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내년도부터도 이 인프라 투자가 또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STI 장비 수주가 또 계속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2분기부터 급증 시작하면서 3분기에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STI는 실적주로서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주 STI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적도 좋겠지만 가이던스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박스권에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못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뭘 찾냐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면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가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전망은 좋았지만은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계속 신저가를 밑으로 빠지고 있는 건데 이 STI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고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빠른 주가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5,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실적 기대감까지 가득 품은 STI까지 공략해 드렸으니까요. 오전장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테슬라와 애플까지도 검토 중이다. 제주전자재료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애플은 또 왜 검토 중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데 네. 말 그대로 이제 음극재는 흑연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흑연에 실리콘을 첨가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저장하는 공간을 더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뜨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포르쉐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테슬라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네. 이 애플 아이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애플 아이폰이 이제 가을부터는 AI 폰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AI를 돌리려면은 우리가 알겠지만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전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는 이 저전력 반도체를 좀 사용을 해야 되고 배터리 용량이 많아야겠죠. 그런 것점에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실리콘 음극재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빅테크를 대표하는 이 테슬라하고 애플이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한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커진 속도는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대주전자 재료가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또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대주전자 재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실리콘 음극재 로드맵이 공개돼 있는데 이번 연도 말까지 6,000톤, 내년 말까지 10,000톤의 캐파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최종적으로 2030년 캐파가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2030년까지 22만 톤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 그중에 10만 톤을 지금 대충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테슬라까지 이제 실리콘 음극재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한 전기차가 포르쉐 차종을 포함해서 작년까지 2개밖에 없던 건데요. 네. 이번 연도에 9종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같은 음극재라도 실리콘 음극재 탑재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실리콘 음극재의 매출이 이 킬로그램당 최소 $20라고 합니다. 그걸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주전자 재료는 이 실리콘 음극재 매출만 수천억 규모로 전망이 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요 매출만 수천억 더 늘어나는 거고요. 이 시장이 또 굉장히 좀 원래 좋았던 시장인데 확 커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실적이 좋아질 2차 소재 기업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 보면서 대주전자재료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 그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바닥을 치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왔던 건데 지금 보시면 충분한 조정이 나와 있죠. 이 조정이 짧게 마무리되고 올라갈 때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대인 16만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오늘의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제시해드렸고요. 방송 이후에도 매니저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 함께 할 수 있죠? 네, 오늘 4시에 있을 무료 방송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다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까지는 또 종목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번 주에 또 PC와 GDP가 잘 나온다면 다음 주께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그 종목들 또 쉽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는 오늘 4시 있을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 무료 방송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